안녕하십니까.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새로운 모빌리티,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새로운 규정과 제도가 필요로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최근에 들어와서 모빌리티라는 용어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빌리티에 대한 부분들은 급변하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한 이동수단이 많이 등장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래의 먹거리는 친환경차, 즉 무공해차 같은 전기차나 수소 연료전지차를 가장 대표로 해서 다양한 친환경차가 무장을 하고요. 여기에다가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이 되면서 이러한 모델을 융합시켜서 공유 모델, 예를 들어서 카시어링이라든지 아니면 라이드 쉐어링 같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충만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래의 먹거리가 모두 다 자동차, 특히 이제 모빌리티 쪽으로 몰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아마 4, 5년 이내에 대한민국에도 UAM, 도시명 플라잉카 같은 이런 모델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인 드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모델 자체는 다양한데요. 일단 이 빌딩과 빌딩 사이의 옥상을 통해서 한 1시간 걸리는 거리를 5분 이내에 이동을 시켜준다든지 이런 모델들을 향후 5년 이내에 국내에서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UAM 같은 모델은 향후 10년 이내에 양산형으로 국내에서 비즈니스 모델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일명 이제 퍼스널 모빌리티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이 전동 킥보드 같은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걸맞춰서 제도나 법적인 준비는 아직 상당히 미흡하다고 볼 수가 있죠. 또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등장을 했지만은 우리가 르노 삼성의 트위지 같은 모델을 보시게 되면은 1인승, 2인승 초소형 이동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인승, 2인승 탑승하는 초소형 차를 우리가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라고 불러줍니다. 이런 모델들도 벌써 국내에서 5년 전에 등장을 했죠. 특히 1, 2인승 초소형 차 같은 경우에는요, 동남아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데 여러분들 아마 많이 가보셨겠지만은 실제로 이용되는 모델을 보게 되면 아직도 예전에 디젤 엔진을 개조를 해서 시커멓게 매연이 뿜어져 나오고 소음도 크면서 이런 모델들이 동남아 지역, 또 이륜차 같은 경우에도 내연기관 이륜차가 상당히 많이 보급되면서 아마 도심지를 환경을 오염시키고 상당히 사회적 휴유증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이미 10년 전부터 이렇게 초소형차 같은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등장을 하니까 이 새로 등장하는 모빌리티 수단에 맞춰서 법적 제도적 정립을 다시 구축을 해서 새로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차종은 L7이라고 해서 L7E라고 해서 친환경 L7이라는 오토바이라는 규정에다가 집어넣어서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여기에 걸맞는 최적화된 법적 제도적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는요, 이거를 자동차 관리법에 이 경차 밑에다가 초소형차라고 해서 이 자동차의 한 범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진할 때 후진등도 필요하고요, 사이드 미러뿐만이 아니라 냉난방 장치 등 자동차에 준하는 규정이 꼭 필요로 의무적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자동차로 분류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각종 조건을 국내에 맞춰서 재규정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또 지금 현재로서 운영되고 있는 실제로 이 우편용 차라든지 이런 거 운영되는 부분들은 충돌 시험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 시험 기준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자동차로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충돌 시험도 앞으로 좀 부과가 됩니다. 그렇다고 충돌 시험을 통해서도 통과된 차량이 자동차 전용도로나 아니면 고속도로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같은 데는 속도도 빠르고요, 또 혹시 접촉사고가 생겼을 때 안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지만은 충돌 시험 등 기준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해서 중소기업형 세계적인 히든 챔피언이 만들어지기에 상당히 좀 어려운 이런 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고민거리가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민이 늘어난 배경에는요, 자동차 관리법상 이 경차 밑에다가 자동차의 한 범주로 규제를 삼아서
자동차의 한 종류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로 이 규범에 들어가면서 13세 이상이면은요 헬멧 착용 안 하고 교육도 필요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이 헬멧 착용 없이 차도를 쌩쌩 달리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거 일반 자동차가 운전을 할 때 주변에 피해가 되고요. 상당히 위험성을 높인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현실하고 안 맞는 법적, 제도적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요. 기존의 법에다가 맞지 않은 옷에다가 새로운 모빌리티를 기존의 규정에다가 집어넣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새로운 이동수단이 등장을 하면은 여기에 걸맞는 이 트림별로 해서 총괄 관리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퍼스널 모빌리티 총괄 관리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새로 등장하는 모빌리티 수단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러한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에 맞는 새로운 법적, 제도적 이 구축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것이 국민들한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미래의 먹거리 보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필요로 됩니다. 감사합니다.